네, 안녕하세요. 모듈러 주택, 그 중에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최준석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 다음 페이지. 컨테이너 하우스, 컨테이너 정의, 컨테이너 하우스의 특성, 컨테이너 하우스의 기본 형태, 컨테이너 하우스의 형태, 사례들,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란 무엇인가? 원래는 이 화물을 운반하게 만들어져 있었죠. 이걸 가설 학교라든지 가설 사무실, 농막 이런 것들로 예전에 썼습니다. 이게 왜 썼을까요? 이렇게 가설 학교, 가설 사무실, 농막으로 왜 썼을까요? 가설이니까 엄청 빨리 설치를 하고 빨리 또 철거를 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하우스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컨테인, 말 그대로 뭘 담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지금은 물건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의 생활까지 담는 그런 소재가 되었죠. 그래서 컨테이너 하우스가 지금은 친환경, 재활용, 공기 단축, 시공성까지 이제 가만히 된 건축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모듈화를 통해서 레고 블록처럼 계속 쌓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조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높이 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구조체가 필요합니다. 뭐 철골 위에 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체가 필요하고 엄청 빠르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통 일반 철골 조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 조에 비해서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빠른 속도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보다 상당히 견고합니다. 이게 철골 전체가 용접으로 붙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진, 태풍, 강풍 이런 쪽에서 상당히 튼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화를 가지고 있고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에 따라서 이게 3개를 합칠 수도 있고 10개를 합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구조적으로 융통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구조의 조합이라는 게 이게 같은 꼭 컨테이너가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은 RC, 어떤 부분은 철골 이렇게 해서 같이 섞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하우스라는 게 지금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약간 퇴색된 면이 있지만 컨테이너 하우스 자체가 상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환경 친화성이라는 건 어차피 우리가 철골 재료죠, 재료가. 그래서 재사용성, 재활용성 높여서 친환경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기가 엄청 단축이 됩니다. 이건 왜 그럴지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해체 시, 그러니까 여기 쓰다가 이 컨테이너 하우스를 모듈 그대로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아주 적합한 계획이 되겠죠. 단점이라면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컨테이너 건축이라고 하면 저렴하다. 저거는 건축공사비 얼마야? 이렇게 아주 저렴한 건물이라는, 아니면 가설 건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태생적으로 철판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이 녹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명 단축되고 그런 게 있겠죠. 요거를 보완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되어 있고, 철골조 주택의 태생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주택으로 쓸 때 진동과 소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걸을 때 발에서 나오는 진동, 그리고 지붕에서 빗물이라든지 강풍이 불었을 때 소음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마감재를 붙이지 않는 다음에는 페인트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외장재를 붙이게 되면 공사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내진 구조 계산을 받아야 되는데 내진에서 일단 그 별도의 철골 구조가 없으면은 3층, 4층 이상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져서 지금은 철골 구조와 컨테이너 구조를 합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조금 생겼습니다.
자, 컨테이너의 기본 형태입니다. 지금 이거는 수출용 컨테이너죠. 수출용. 우리 그 배에 실는 컨테이너. 근데 우리가 가설 건축물로 하는 거는 이 구조하고 조금 다릅니다. 가설 건축물로 쓰는 컨테이너는 그 이 형태를 본단 사이즈를 따로 만든 제작한 형태고요. 그런데 이제 이 용어는 똑같이 쓰기 때문에 컨테이너 용어는 맨 위에 들어가는 거 루프 판넬, 옆에 이 컨테이너를 들고 올릴 때 쓰는 캐스팅, 컨테이너 도어, 테이크 플로어라고 하고, 이런 데 있는 건 사이드 레일, 뭐 이건 사이드 판넬, 이게 전부 다 용접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벽면 자체가 다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요 레일로만 서는 게 아니라 이 벽면에서도 행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받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용은 이 사이즈가 2.4m 정도 되어 있고 우리가 제작하는 것들은 한 3m 정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규격입니다. ISO 컨테이너 기본 규격, 이건 이제 수출용 컨테이너가 되겠죠. 20피트 하이 큐빅이라고, HC는 하이 큐빅이라고 층고가 높은 컨테이너를 얘기합니다. 40피트, 20피트, 40피트. 이게 원래 사실 기본적인 규격은 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제작 컨테이너라는 건 우리 가설 건축물, 현장 사무실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 쓸 때 우리가 컨테이너 모양을 번떠서 만드는 그걸 말합니다. 길이는 모든 길이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에 폭은 1.8, 2.4, 3m. 근데 3m 이상은 잘 만들지는 않습니다. 3m 이상 운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기도 하지만 거의 3m까지가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고 3m도 고속도로 진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운반상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높이는 2.6에서 2.7인데 아까 하이큐빅이라고 하는 HC가 붙은 것들은 이걸 2.8, 3m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주거용 컨테이너 경우 일반적으로 3m, 8m 모듈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길이는 계속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 하우스의 여러 형태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도 있죠. 단독으로 쓸 때는 농막이라든지 가설건축물 이렇게 쓰는 거고요. 적층을 했을 때 이 가운데 벽을 없애면 대공간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레고 형식으로 쌓아서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밑에 뭐 어떤 RC 건물이든 철골 건물이든 있으면 그 위에 증축을 할 때 이걸 간이 구조체로 사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확장도 할 수 있고, 지붕에 이게 지붕도 요즘 이제 증축을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죠, 그죠? 구조적으로 구조 안전 진단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경량 철골조, 그러니까 가벼운 철골조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증축을 할 때도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건물 전체를 디자인을 할 때 포인트 요소로 관입을 시켜서 만들 수도 있고, 건물 내부에 내부 공간을 컨테이너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플로팅이라는 거는 이제 뭐 배 위에 만드는 거죠. 바지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에 플로팅 할 수 있게 만들어질 수도. 그러니까 거의 모든 형태를 컨테이너 하우스로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외 사례입니다. 퓨마시티라고 상업시설이죠. 컨테이너 하우스. 이 컨테이너는 우리나라에서만 제작용 컨테이너를 쓰고 이건 다 수출용 컨테이너, 그러니까 배에 실는 컨테이너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40피트짜리를 가지고. 이걸 보시면 캔틸레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지, 보강 없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체가 전부 다 용접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 퓨마 건물도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가면서, 페인트는 뭐 선박에서 쓰는 라바 페인트라든지 뭐 우레탄 페인트 이런 종류를 쓰는데, 이 내부를 보시면 여기는 따뜻한 지역입니다. 1년 내내 따뜻한 지역이라서 단열을 그렇게 신경을 안 썼죠. 그죠? 추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열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었던 건물들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지은 이런 건물들은 온도차가 많기 때문에 이 안에 전부 다 단열재, 우레탄 단열재를 다 돌려서 만듭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짓는 것들이랑 마감재 자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철골이 튀어나오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하면은 이 부분에 결로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설계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렇게 문화시설로도 만들 수 있고 가운데 이렇게 대공간을 만들 수 있죠.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붕은 컨테이너 재료가 아닙니다. 그냥 철판만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자, 베이사이드 마련인데 이건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컨테이너로 지은 호텔입니다. 이것도 수출용 컨테이너로
40피트짜리를 이용해서 복층으로 만든 건물입니다. 이거는 외장도 그렇고 이 컨테이너 라인 그대로 살아있죠. 이 외장을 좀 붙인 겁니다. 일반 우리 컨테이너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유지 관리성이 조금 높아지겠죠. 대신에 공사비는 업 될 것이고. 자, 다음 사례는 이거는 컨테이너는 아닌데 포스코에서 만든 모듈러 주택 뮤토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지었는데 이 뒤로는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죠. 왜냐면 공사비가 그 당시 공사비 일반적으로 RC로 짓는 것보다 더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뭐 더 이상 만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례는 제가 직접 설계하고 공사까지 참여했던 셀 27편 경주에 있는 펜션입니다. 전부 다 컨테이너를 만들었고 이거 시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공기가 단축이 되고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배치도입니다. 땅이 이렇게 길게 생긴 곳에 컨테이너로만 이렇게 건물을 27이라는 게 컨테이너 27개를 썼다고 해서 저희가 이름을 셀 27이라고 붙였습니다. 앞에 관리동이 보이고요. 수영장도 있고 이렇게 건물이 되기까지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기초를 만들고 기초가 이게 다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초는 이쪽도 만들고 이쪽도 만들고 있는 와중에 저 밑에 있는 공장에서 컨테이너를 미리 제작을 해서 기초가 완성이 되면 그 즉시 바로 이렇게 컨테이너를 쌓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쌓고 있죠. 그럼 지금 1층 여기 보시면 2층 건물도 있고 여기 보시면 수영장까지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동들은 아직 제작이 안 됐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본 우리가 RC나 철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상상을 못 하겠죠. 하면 이 골조를 다 끝내면서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다른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이미 이 건물들이 다른 공장에서 완성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이렇게 컨테이너 하우스 같지 않은 건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캔틸레버를 쭉쭉 뽑을 수도 있는데 이게 수출용 컨테이너를 썼으면 저희도 이렇게 캔틸레버로만 만들었을 텐데 저희 제작용 컨테이너입니다. 제작용 컨테이너 설명 아까 안 드렸네요. 제작용 컨테이너랑 수출용 컨테이너 제일 큰 차이점이 크기도 있지만 철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제작용은 우리나라 구조용 철제 강판이라고 해서 그 SS 400, 300 이런 모듈을 쓰는데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식에 좀 약하죠. 근데 수출용 컨테이너는 콜텐 강판이라고 해서 부식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녹이 좀 덜 피겠죠, 이것보다는. 그리고 강도도 좀 더 높고. 그래서 신뢰성이 이거는 그 공장에서 제작을 해오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수출용 컨테이너는 거의 기계로 찍어냅니다. 빵빵 용접까지 빵빵빵 찍어내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내에서는 제작이 잘 안 되고 뭐 다른 데서 제작을 하는데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인장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높고 해서 펜틸러버 뽑고 하기에는 수출용으로 쓰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조금 힘들고 이렇게 대량으로 구하기는 더 힘들고 다 중고로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 현재에서는 이렇게 제작용 컨테이너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례는 대구 한의대 영덕 연수원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까지 참여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 공사를 이렇게 해놨죠. 기초에 콘크리트를 치고 있을 때 이 밑에 이 현장은 김해에 있는 컨테이너 만드는 제작 현장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일단 다 창문 위치까지 다 뚫었고 안에 지금 보시면 수용성 이거는 수성 우레탄 발포 폼입니다. 이걸로 단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열 성능은 아주 뛰어나고 차음 효과까지 있고 또 진동도 조금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할 때는 무조건 수성 연질 폼을 쓰는 게 결로 방지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색 작업을 밑작업까지 다 끝내서 현장에 기초가 끝난 현장에 가져와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우리 레고 쌓듯이 1층 위치에 맞춰 쌓고 2층 위치에 맞춰서 그러니까 칠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거기서 칠도 하고 농막이 칠이나 이런 거 다시 하고 현장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게 공장에서 완성된 1차로 완성된 컨테이너 모습입니다. 이거를 가져가서 그대로 쌓고 2층까지니까 뭐 어디 뚫린 부분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부분 이제 누수나 방수 처리를 잘 하면 안정적인 컨테이너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이 되고 난 완공 사진입니다. 실제 공사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상상도 못하죠. 다른 데는 골조도 끝나지 못할 시간인데, 나는 이거 만약에 RC로 했다 하면, 철골로 했다 하면 건물 내부까지 마감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공사하고 학생들, 교직원들이 연수를 우리가 준공하고 한 3일 있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하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컨테이너하우스 뒤에 있는 사례들도 제가 컨테이너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좀 붙여놓은 건데, 아, 가능성이 상당히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인테리어 요소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천장을 뚫어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구조체로 써서 다른 구조와 합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만 보지 말고 찾을 수 있는 사례를 인터넷에서 좀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재밌는 공부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